네, 안녕하십니까.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경동 나비엔입니다. 여러분도 경동 나비엔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보일러 업체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넘버원인데, 이거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냉난방 공조기라고 해서 보일러 시장보다 10배 더 큰 시장에 뛰어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제품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서 공부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나비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일러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그래도 보일러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일러,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의 보일러가 주력 제품이고요. 그리고 특히 경동 나비에는 콘덴싱 제품으로도 유명하죠. 이 콘덴싱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일러와 콘덴싱 보일러의 차이점은요. 일반 보일러는 최초 작동 시에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는 연료를 태워서 120도 이상의 배기가스와 수증기를 배출해서 데워진 열 손실이 많은데, 콘덴싱 보일러는 이런 열을 회수해서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열 교환기가 설계되어 외부로 나가는 배기가스 온도를 50도 이하로 대략 45도 정도로 떨어뜨려서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효율이 높아져서 연료가 25% 정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질소산화물 이런 안 좋은 배출량도 80%가량 줄일 수 있는 것이 콘덴싱 보일러의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동 나비엔의 기술은 훨씬 더 좋아서 이거보다 더 많이 배기가스를 저감시키고 연료 효율도 더 높다고 그래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7%까지 낮추고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70%에서 19% 줄인다고 하고요. 가스 사용량, 아까 제가 통상 한 25% 정도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경동 나비엔의 콘덴싱 기술이 좋아서 28.4%까지 절감을 또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동 나비엔의 기술이 일반 콘덴싱 기술보다는 훨씬 더 월등히 기술이 좋다. 이 부분 좋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영상이 경동 나비엔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영상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플레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전 쇼츠인데 세계가 한국 보일러 처돌이가 된 이유. 한국인 뜨끈한 바닥에 들어 눕는다. 수천 년 동안의 온돌 역사가 DNA에 박제된 듯.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좌식 생활을 하는 일본에는 바닥 난방이 없었다. 대신 목욕 문화와 함께 물을 데우는 온수기 기술이 발달했는데 열 효율이 좋다는 장점을 앞세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북미 시장에 참전. 기존 제품을 압도하는 수치로 손쉽게 시장을 먹는 듯 했으나 개성처럼 한국 기업이 등장했다. 경동 나비엔. 나비엔이 내놓은 제품의 열 효율은 98.8%로 다른 나라 제품들을 다 찌발라버리는 수준이었다. 이 개쩌는 기술의 정체는 콘덴싱은 밖으로 나가는 배기가스의 열을 재활용하는 고효율 기술이다. 열을 뺏겼으니 온도가 뚝 떨어짐. 반면 일반 보일러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무려 120도. 연통은 초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는 개 비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 집 구조 특 10에서 20m 정도의 긴 연통을 사용함. 이걸 다 스테인리스로 만든다면 거지골을 면치 못한다. 근데 배기가스 온도를 낮춘 콘덴싱은 굳이 비싼 스테인리스를 쓸 필요가 음슴. 그렇게 미국인들은 콘덴싱에 환장하게 됐고 나비엔은 전 세계를 씹어먹는 중이다. 역시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네, 쇼츠 영상이었는데요. 경동 나비엔의 기술력이 이렇게 좋고 그래서 미국에서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봤고요. 그리고 이건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뉴욕 포스트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 2029년부터 온수기 업체들은 새로운 효율성 기준에 부합하는 온수기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식 가스온수기는 콘덴싱 기술을 무조건 사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현재 미국 온수기 시장은 총 1200만 대 규모인데 이 중에서 반절이 저장식 온수기 그리고 순간식 가스온수기 200만 대, 이 중에서 콘덴싱이 100만 대인데 그리고 그 외에 저탕식 가스온수기가 400만 대라고 합니다. 근데 200만 대 중에서 한 40%는 경동 나비엔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탕식은 물을 저장해 두고 쓰는 방식인데 여기 1200 중에서 반절인 600만 대가 저탕식이죠. 근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보다 효율성이 높은 순간식 온수기 그 중에서도 콘덴싱 온수기로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동 나비엔이 북미 콘덴싱 온수기 시장에서 점유율 40%로 1위라고 하는데요.
총 규모가 1200만 대 규모인데 여기서 반절인 저탕식 온수기가 600만 대인데 이게 콘덴싱으로 변환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에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동나비엔한테 큰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한 가지 예로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이 퇴출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유럽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실예로 전기차와 디젤 자동차를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요. 2020, 2021년, 2022년까지 비교를 해 놓은 건데 전기차와 디젤 자동차 격차가 엄청 컸지만 순간적으로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년 만에 거의 다 따라잡혔고 올해는 아마 전기차가 디젤 자동차를 따라잡았겠죠. 왜냐하면은 35년부터 퇴출된다고 하니까 미리부터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동일하게 보일러 시장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3년까지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시장 점유율인데 0.7%였던 시장 점유율이 13%까지 늘어나는데 불과 몇 년이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금세 바뀌는 부분이 보일러 시장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동나비엔의 지역별 매출인데요. 국내는 3천억에서 얼마 늘지 않았습니다. 4천억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북미는 2천억에서 6천억 돌파하는데 불과 몇 년이 안 걸렸습니다. 시장 수출액이 3배가 느는데 불과 몇 년이 안 걸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이 굉장히 기회가 열려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좋은 부분인데요. 경동나비엔이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 등으로 북미 시장 추가 공략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면은 경동나비엔은 자체 기술과 브랜드로 북미 지역에 진출해서 콘덴싱 보일러와 온수기 시장 개척하고 시장을 선도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이드로 퍼네스, 히트펌프 등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론칭해서 북미 지역의 냉난방 공조기 시장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냉난방 공조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냉방, 난방 그리고 공기 정화까지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 경동나비엔에서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서탄 공장에 연 439만 대까지 증설을 202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일러 시장은 전 세계 30조 원 수준이지만 시장 규모가요. 냉난방 공조기는 10배가 넘는 32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경동나비엔은 세계 냉난방 공조기 시장의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목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10%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매출이 훨씬 더 늘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상대로라고 한다면은 10% 차지한다고 하면은 뭐 단순히 산술적으로 뭐 10배 큰 시장이니까 뭐 지금보다 매출액이 10배 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그건 이제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콘덴싱 기술이 말씀드렸다시피 92%의 열 효율 이상이 나와야 콘덴싱 기술이 되는 건데 경동나비엔은 98.8%입니다.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매출이 그만큼 잘 늘고 있고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냉난방 공조기 시장에 뛰어든다. 특히 미국 냉난방 공조기 시장은 공기를 직접 가열해서 데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건조해진다고 그래요. 난방을 하면은. 그런데 이거는 뉴욕의 사계절 기후를 가져온 건데요.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굉장히 건조하고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하면서 가습기도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경동나비엔의 냉난방 공조기는 콘덴싱 기술로 연료도 28%까지 줄어들면서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고 먼저 물을 가열하고 그 데워진 물로 공기를 가열하기 때문에 습도까지 맞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한 거를 가습기가 따로 필요 없는 그런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출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의 냉난방 공조기인데 경동나비엔만의 콘덴싱 기술력을 접목시키고 거기다가 물을 먼저 데워가지고 가습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의 냉난방 공조기를 출시를 한 거니까
게임 체인저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보일러보다 10배 큰 시장에 이런 좋은 기술력을 뛰어든 거기 때문에 저는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면서 이거 정말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주가는 그동안에 최고점이 한 8만원 부근에서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왔었어요. 반토막 이상도 내려왔다가 반등은 했지만 다시 또 요즘 시장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사모으면은 조만간 좀 빛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해보시고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내수 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출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이 굉장히 좋다고들 하는데, 이런 수출 시장에서 좋은 기술력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도 7천억에서 8천억, 1조 1천억, 그리고 올해 주식 담당자 말로는 1조 3천억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일러는 제품이니만큼 4분기 때 이제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4분기까지 매출액을 까봐야 아는 거겠지만, 1조 3천억 회사에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대략 1조 2천억에 3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2025년도는 2조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회사에서도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나온 만큼 실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수출이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매출액은 아까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잘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보다는 수출이 좀 적긴 했는데 이거를 따라잡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로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우즈베키스탄에 작년에 신규 법인 설립을 해서 수출을 더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좋게 보는 거는, 매출액이나 이제 재무제표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장난질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재고도 쌓아놓고 마치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주주들한테 돈을 지급해주는 배당은 장난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당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과거 7년 동안 100원, 150원, 200원에서 최근에는 주당 500원까지 배당금이 매년 늘고 있어요. 이거는 배당금은 실제 주주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장난질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만큼 실적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들을 많이 공부를 해보지만 이렇게 매년 배당금을 7년 연속으로 늘리는 기업이 정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좋게 봤습니다. 배당금 매년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주주로는 주 경동원이 대주주로 56.72%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타로 소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 말씀드리자면은, 원재료 그리고 부재료가 철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제 보일러가 주로 이제 철이나 스테인레스 이런 걸로 만들기 때문에 금속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 원재료 철을 보자면은, 이거는 철광석 시세인데요. 과거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을 때, 그때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점에 비하면은 지금이야 높지만 그래도 과거 평균에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인플레이션 정상화가 됨에 따라서 2021년도보다는 많이 내려왔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봤고요. 원재료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흑파이프는 가격이 이제 조금 올라갔지만 그 외에 스텐, 철판, 코일 철판 등은 소폭 내려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수록 원재료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익이 더 낼 수 있다. 레버리지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임지수인데요.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선박에다 실어서 선적을 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굉장히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거 인플레이션 고점일 때 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차트로 가져왔는데요.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수출을 하다 보니까 달러로 결제를 받죠.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제 수혜가 있는데요. 미국 달러가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올라가 있죠. 과거 뭐 1,000원, 1,100원, 1,200원 사이에서 놀던 달러가 요즘은 당연하게끔 1,300원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고환율이 또 경동 나비엔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지역으로 매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생산 능력으로는 서탄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평택 공장 일부 있고 제산 공장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공장 조금 있는데 중국 공장이 이게 좀 문제예요. 많이 줄었죠. 지금 중국 공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메인 공장인 경동 나비엔 서탄 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성사진 가져가 봤고요. 그리고 단점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려되는 부분 중에서 첫 번째로는 미국으로 매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시장을 안 볼 수가 없는데 미국의 주택시장 과거 40년 차트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점 이후에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좀 처졌다 다시 올라오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주택 시장 지수가 조금 안 좋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과거에 리먼 사태 때 이때 뭐 한 6년 정도 침체기가 있었는데 이때 외에는 과거 40년 동안 봤을 때는 침체가 되더라도 V자 반등으로 몇 년 안에 1, 2년 안에 올라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침체된 것도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침체가 됐는데도 작년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완화되면은 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됩니다. 이런 부분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으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비중보다는 물론 이제 중국 비중이 적긴 한데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아까도 뭐 공장 생산 설비 라인 보여드렸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중국 공장입니다. 중국 공장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적자 폭이 더 커졌어요. 지금 순손익으로는 반기 누적이 130억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베이징 공장이 130억 그리고 나머지 공장이 뭐 20억 정도 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산이나 부채도 보고 뭐 순손익도 보고 작년에 대비해서 뭐 적자가 커지는 것도 보여지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중국 공장은 어떻게 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국 공장에 우르르 진출했다가 지금은 다 빼고 있어요. 어디로 옮기냐? 베트남, 동남아 이런 데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 공장은 인건비가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누리던 인건비가 싸다는 그런 장점이 전혀 없고 중국 시장이 비우호적이에요. 그래서 그 판매나 뭐 시장로나 뭐 기술력 같은 거를 다 이제 뺏어 온다거나 그래서 이제 판매를 못하게 돼서 이제 시장을 떠나면은 공장을 싸게 뭐 사들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아주 뭐 안 좋은 행태지만 이미 이렇게 당해가지고 떠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롯데도 그렇고 유통업체들 몇몇 그렇고 중국 시장에서 뭐 크게 데이고 손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동 나비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년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경동 나비엔은 일단 그 보일러 판매가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 2029년까지 기존에 판매되는 보일러가 이제 경동 나비엔의 콘덴싱 기술력이 우수한데 콘덴싱 기술에 접목된 보일러가 아니면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매가 훨씬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일단 이 한 가지가 좋고 그 다음에 냉난방 공조 시장에 진출하는데 콘덴싱 우수한 기술력 그리고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고 물 가열한 다음에 그 물로 공기를 데우기 때문에 습도까지 조절이 완벽한 그런 게임 체인저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좋게 보고 특히 이제 배당도 매년 늘려주고 있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장점으로 보였고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동 나비엔 여러분도 관심 있다면 한번 공부해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